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최용주입니다. 먼저 여기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줌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박수진 소장님, 그리고 남아시아센터의 강승용, 이명무, 김윤호, 박양호 교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가 제목이 MZ세대를 위한 1인 기업입니다. 오늘 MZ세대에게, 특히 서울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승용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조금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이렇게 아주 차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습니다. 방송인의 선임연구원을 거쳐서 홍익대학교에 오래 있었는데 2020년에 정년을 하고 지금은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아시아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국언론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탔는데요. 물론 저한테 영광이지만 제가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홍익대학교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탄 겁니다. 홍익대학교 교수가 800명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뽑은 상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 책은요. 가슴청년 희망을 도둑맞지 마라라는 에세이를 적고요. 전공책으로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을 썼습니다. 오늘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시작됩니다. 먼저 시작 화면에서 왜 MZ세대를 위한 1인 기업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왜 차별화인가? 차별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면서 또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인 기업이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맨 처음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죠. 정의가 서로에 다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특히 남녀 간에 서로 사귈 때 오해가 많죠. 정의는 어떤 정의가 좋은 정의입니까? 간단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좋은 것 같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여기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여기 특징은 1인부터 5인까지로 1인 기업인데 1인부터 5인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한글 사전에는 1인 기업이 없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1인 기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왜 MZ세대를 위한 1인 기업인가? 먼저 직업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그러는 개념은 이미 다 깨졌죠. 이제 평생 직업이라고 그러는 것도 무너져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MZ세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 1인 기업이 있다면 뭐 나쁘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1인 기업이 가능한 것은 바로 소셜미디어의 발달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다면 1인 기업은 불가능하거나 좀 더 늦춰졌겠죠. 뭐 예를 들면 MZ세대한테 익숙한 메타버스 같은 것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MZ세대 여러분, 아직도 주식하고 계십니까? 주식 대신 1인 기업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거의. 창구에서 창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 대가들을 보면 창고에서 했죠. 자본이 모자라서요. 1인 기업은 집에서 노트북만 있으면 됩니다.
망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들어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을 얻을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행복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돈부터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까지 됩니다. 돈 벌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하겠습니까? M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새 부캐 시대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부캐가 있죠. 부캐 중에 하나가 1인 기업가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국내에서 한 다음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글로벌화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예비 창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어떤 기업을 할 것인가? 1인 기업을. 자, 1인 기업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작자, 형태, 판매 장소, 판매 방법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은 81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사토 데니라고 그러는 일본 저자가의 나홀로 비즈니스라고 그러는 책에서 제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MZ세대에게 권하는 건 여기 빨간 걸로 표시한 겁니다. 자신의 상품을 또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스스로 한번 팔아보십시오. 저는 오늘 1인 기업 중에서도 컨텐츠를 대성화하는 1인 기업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컨텐츠라고 그러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업, 즉 일을 통해서 얻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취직을 안 하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취직 후에 여러분 하는 일 직장에서 많은 경험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1인 기업을 하려면 꼭 회사를 그만두고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1인 기업 할 수 있습니다. N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직업은 학생이죠? 대학생이죠? 네. 대학교 다니면서 1인 기업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입니다. 요리나 여행, 게임, 영화 등 이런 것들도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세 번째, 지식입니다. 정보와 경험이 합치면 지식이 됩니다. 자, 1인 기업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아마도 자연계열 또 이공계열이 소위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는 그런 1인 기업을 스타트업이 꼭 1인 기업일 필요는 없죠. 여럿일 수도 있겠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지금 말씀드린 ICT 계열보다 인문사회 계열, 그것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1인 기업을 하는 것을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ICT 계열이 1인 기업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이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첫째,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작가죠. 근데 이제 온라인 때문에 웹소설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웹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의 발달에서 해서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글쓰기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이 조금 나이 먹은 분들이 학생들이 그냥 스마트폰만 갖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MZ세대들이.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글 쓰는 거를 또 1인 기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교육이나 강의하는 것도 좋은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안 하고 이제 교육하던 거는 우리 옛날에 가해 공부를 많이 했죠. 여긴 서울대학이니까 뭐 가해 공부가 또 가해를 하는 것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온라인화 시켜보는 겁니다. 교육을. 그리고 강의도 또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클래스 101 같은데 그런 데서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리학과라면 위에 있는 것들이 뭐 좀 인문대 중에서 문학, 어문학 계열이라면 심리학과 같은 데서는 온라인 심리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온라인 심리 상담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온라인으로 뭐 점을 봐주는 거 재미로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제일 많은 형태는 유튜브의 발달에 따라서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성의 커뮤니티, 소셜 살롱 같은 것도 운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걸 한번 글로벌화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이걸 들었습니다. 여기 신현우 씨가 대학 다닐 때 국내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2010년대니까 국내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이제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지금은 뭐 큰 1인 기업이 아니고 더 큰 기업이 됐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1인 기업을 할 건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뭐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그렇죠? 예.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아주 중무장을 하고 있죠? 청동 갑옷에 청동 방패, 칼을 들고. 그리고 성경에는 또 창과 또 다른 무기도 들었다고 나옵니다. 자,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입니다. 왼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된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새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다가 돌멩이를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대표들이 나와서 자웅을 겨뤘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나가죠. 그리고 새총으로 승리를 하죠. 그렇죠? 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한테 이겼을까요? 키가 190이 넘는 그런 거인이고 장수인데 다윗은 골리앗과 전혀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움직이기 좋게 가볍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무기가 아니라 새총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말콤 글래들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의 부제입니다. 부제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가. 자, 여기 이런 현대판 골리앗과 다윗이 경기를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1인 기업이 경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1인 기업이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1인 기업도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기업의 성공 비결은 차별화입니다. 왜 차별화일까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제품의 차별화가 어려졌습니다. 여러분, 삼성 냉장고가 더 좋습니까? LG 냉장고가 좋습니까? 기호에 따라 다를 겁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인 기업은 차별화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 홀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업이고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SNS를 이용한 마케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인 기업을 하기가 힘들겠죠. 옛날에 혼자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럼 차별화란 무엇일까요? 좋은 제품이라고 반드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차별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획기적인 제품이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보면 차별화란 자사의 제품이 타사의 제품과 구별되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야후와 구글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구글이 나오기 전에 야후가 선두 기업이었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구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맞히시는 분은 오늘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별화의 정의 뭐라고 그랬죠?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구글은 어떤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단순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차별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의 차별화와 전달의 차별화입니다. 컨텐츠의 차별화랑 커뮤니케이션의 차별화입니다. 내용의 차별화는 가치의 차이입니다. 소비자에게 가치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달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의 차별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차별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차별화는 가치의 차이라고 그랬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에는 기능적 가치, 부가적 가치, 심리적 가치가 있습니다. 기능적 가치는 제품의 기능에 의한 가치, 부가적 가치는 색상이나 디자인 등. 뭐 요새 광고로 얘기하면 삼성의 비스포크 같은 광고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가전제품인데 집에 있는 가구처럼 생긴 거죠. 자, 세 번째가 심리적 가치입니다.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예컨대 그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하네. 그 사람을 만나면 나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전에 마케팅의 구루라고 그러는 필립 코틀러가 한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1인 기업에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죠? 1인 기업에는 심리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자, 차별의 법칙, 첫 번째 차별화 법칙입니다. 당신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면 고객에게 주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벌써 기원전 오래전에 테스 형이 벌써 이런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나는 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MZ세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거 생각한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일생 동안 이거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일생 동안 벽만 바라보고 이거 생각하는 분들이 스님입니다. 근데 답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뭘 좋아하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뭘 잘하는가? 이걸로
여러분에 대해서 스와트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가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캐리케이처 그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1인 기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사진을 보내면 캐리케이처를 그려서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단돈 10,000원입니다. 물론 잘 그려야겠죠, 또.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리고 그리니까 행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캐리케이처를 받는 사람들이 또 행복합니다. 남한테 또 도움을 줍니다. 자, 두 번째 차별의 법칙입니다. 고객이 당신의 제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라. 첫 번째는 내가 발견하는 나의 가치였죠. 두 번째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소비자 조사라는 거 아닙니다. 1인 기업은 소비자 조사할 필요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이걸 마케팅에서는 소비자의 필요 욕구라고 얘기하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회사에 다녔는데 결혼하고 그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아이를 육아하느라고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여성에게 아무아무개 엄마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갖고 싶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온라인 창업 교실. 경력 단절 여성한테 가치가 있겠죠?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것만도 가치가 있습니다. 또 활동을 하고 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 법칙은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이해죠? 그러면 자신과 타인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거를 마케팅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 차별화 법칙은 당신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라입니다. 타겟을 좁히십시오. 틈새 시장이 1인 기업이 대상으로 해야 될 시장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0대 여성인데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줄이고 해서 틈새 시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30대 여성, 싱글 여성입니다. 결혼한 30대 여성은 안 됩니다. 채식주의자죠. 토요일만 문을 엽니다. 점심때. 그리고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인데 이게 사찰 음식입니다. 그리고 전문 식당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1인 기업은 절대 큰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경쟁이 안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틈새 시장을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제품이나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법.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피규어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또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 생일에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냥 돈을 주니까 아이들 시큰둥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일 선물로 피규어를 만들어서 준다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또 선물하는 사람도
행복하겠죠? 시장은 뭡니까? 대상은 아이나 손자, 손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고객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좁히고 좁힌 틈새 시장. 이 세 가지 만나는 곳에 1인 기업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 1인 기업의 성공 비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컨셉입니다. 컨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블로그를 해도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생일 선물용 어린이 피규어가 컨셉이 되겠죠. 컨셉이란 뭡니까?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의도된 개념이 컨셉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의 사전적 정의는 뭡니까? 네, 사람들이 앉는 거죠.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의자에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의자는 등이 편한 의자, 어떤 의자는 밑에 쿠션이 편한 의자, 어떤 의자는 디자인이 좋은 의자, 어떤 의자는 낚시 의자처럼 갖고 다니기 편한 의자. 제가 대학 다닐 때 조금 괴짜였거든요. 제가 낚시 의자를 갖고 전철에서 항상 이렇게 펴놓고 앉았습니다. 그걸 접으면은 뭐 갖고 가기 편하니까요. 자, 이렇게 의도된 개념이 바로 컨셉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습니까? 수많은 MC랑 어떻게 다릅니까? 왜 국민 MC까지 올라갔습니까? 마음 한 분은 수많은 걸그룹이랑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컨셉은 차별화된 컨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컨셉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컨셉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컨셉까지 왔다면 당신은 1인 기업을 시작할 준비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컨셉이 준비되지 않으면 1인 기업 절대 시작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왜? 차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차별화였고 전달에 대한 차별화죠. 이거는 인식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콘텐츠를 다르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창업교육센터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이름이 올드한 것 같습니다. 보육을 대학생들을 보육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인데 죄송합니다. 각 단과대학에 창업센터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예약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방문하십시오. 제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도의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인 기업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의 청년들은 취업보다 스타트업을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인도의 청년들이 인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스타트업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2030년대 이후에는 2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제목처럼요. 여러분도 한번 1인 기업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그리고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분 1인 기업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1인 기업을 이렇게 또 다르게 정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리 경험해보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취직하기 전에 1인 기업을 해보면 나중에 취직해서 1인 기업을 하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미리 경험해보는 미래. 여러분의 미래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